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딱이거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어요? 지난주 한 주 내내 고생했던 주식 있잖아요. 바이오쉐어. 네, 오늘 그 얘기 한번 진짜 어떻게 돼가고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나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진짜 바람 잘 날 없습니다.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부터 해서 네이처셀이 마지막 훅 한 방을 또 해줬는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바이오 업종 보고 계십니까? 이 한마디로 주가로 일단 설명이 되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정말 대한민국 재벌의 1위 삼성그룹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없겠는데요. 고점에서 이거 거의 반은 아니지만 거의 반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얘기하더라도 뭐 과언이 아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이처셀은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상태까지 좀 떨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멈출지 어떨지도 모르겠죠. 특히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뭐 계속 뭔가 최종 판단이 늦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늦어지고 있으니까 투자자는 투자자대로 또 불안한 거잖아요. 물론 지금까지 갖고 있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물론 기대감도 있고 희망도 있지만 여전히 비판적인 시각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일부 언론에서는 이거 삼성 바이오로직스 잘못되면 거래세가 부족해진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거래세가 우리나라에서 올해 500억인가요? 뭐 정확한 수치 모르겠는데 바이오로직스가 또 대한민국 국세에 엄청 보탬이 된 것 같아요. 삼성 소위 쌈바라는 것 자체가요. 하여튼 상당히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 대한민국 2018년 상반기의 모습이다라고 일단 이해가 됩니다. 그럼 또 이게 문제가 비단 바이오 업종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 이것이 주는 파급 효과, 시장에 주는 심리적인 영향력도 상당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분석이 됩니까? 실제로 보면 이게 크게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실제로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것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그 특화된 업종의 그 수많은 수발주자까지 영향을 미칠 텐데 일단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떤 섹터의 어떤 큰 틀에서 같이 움직이면 좋겠는데요. 일단 코덱스 바이오라는 게 일단 우리나라 바이오 업종 전체적인 섹터를 나타내는 ETF 중에 하나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이거조차가 28%가 고점 대비 떨어졌단 말이죠. 이게 보면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거가 이제 섹터 업종 이런 자체가 떨어졌으니까요. 일단은 갖고 계신 분은 보면 큰 손해는 어떤 종목이 되더라도 불가피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 거죠. 참 아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분위기인데요. 이런 사안이 터지면 위원님 취미가 엑셀 파일 개수 세는 거랑 계산기 두드려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 손으로는 계산 못하지만 계산은 쉽게는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코스피랑 코스닥의 코스피 의학이랑 코스닥 제약의 시가총액 합을 한번 또 조사해봤더니요. 꾸준히 감소했단 말이죠. 1월 달에 141조 원에서 2월 달에 141조 5천억, 3월 달이 고점이었어요. 143조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코스피랑 코스닥 합이 되겠는데요. 3월 고점 쭉쭉쭉 떨어져서 7월 지난주에서는 127조 5천억까지 떨어졌는데요. 문제는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이 떨어진 거죠. 코스닥 제약업체의 시총은 81조 원에 35조원으로 절반 이상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게요. 이거 상당히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거다라고 일단 다시 한번 확인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참 이렇게 뭐 돈도 빠지고 대장격인 종목들 계속 빠지고 앞서서 뭐 코덱스 바이오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렇게 다 빠지다 보면 이걸 전체적으로 시장을 묶고 있는 ETF나 펀드도 당연히 좀 안 좋을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개별 종목은 뭐 쉽지 않으니 그나마 펀드나 ETF를 하시라고 계속 말씀드린 편인데요. 펀드조차도 이게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최근 3개월 그나마 펀드는 낫습니다. 왜냐하면 고점 대비 앞서 바이오 ETF가 한 20몇 프로, 28% 떨어진 걸 보여드렸는데요. 최근 3개월입니다. 3개월이요.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ETF 포함해서요. 펀드입니다. 요 미래세 타이거 200 헬스케어 ETF가 제가 주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건데요. 이거조차 14.88%, 15% 떨어졌고요. DBA 금융회사는 DB 바이오 헬스케어 펀드가 있는데 이것도 한 14% 떨어졌고요. 미래세에서는 역시 한국 헬스케어 펀드도 14% 떨어졌기 때문에 펀드나 ETF나 고점 대비 지금 한 14에서 15% 떨어진 것이 지금 현실이다라고 일단 파악이 됩니다. 저는 이거 듣다 보니까 궁금증이 근데 이렇게 바이오주를 다 끌어내리는 이슈가 다 국내 이슈잖아요. 네네네 맞죠. 하다 보면 해외에 관련된 어떤 바이오 펀드 ETF와는 또 분위기가 사뭇 다르겠는데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뭐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조사해봤는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직접 살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실제로 비교가 되는 건데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가요. 이건 여기서 말하는 헬스케어 펀드는 우리나라에서 상장돼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해외 펀드 이렇게 팔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은행, 증권사 이래서 바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보면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미국 S&P 500 바이오지수랑요, 나스닥 바이오지수가 모두 양쪽에 구분돼 있는데 한 7% 정도 올랐고요.
유럽은 빅파마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한 4.9% 정도 올랐습니다. 예. 똑같은 3개월인데요. 이게 미래에셋에서 하는 미래에셋 타이거 나스닥 바이오 ETF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거 여러분 직접 살 수 있는 건데요. 이게 16.85% 올랐습니다. 확 더 뛰었네요. 이게 지금 혹시 못 믿으실 것 같아 갖고요. 이게 코드 번호가 나오죠. 203780. 예. 이거 어디서 사는 거죠? 여러분들 HT에서 직접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국 거랑 같이 이거 해외 것도 좀 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예. 물론 이게 여태까지 최고 좋은가지만 아직 안 되는데요. 네. 어찌됐건 간에 이게 지금 최근에 좀 살아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까 보여드려서 삼바라든가 그리고 네이처셀은 뭐 비교 대상도 아니지만 예. 여하튼 그런 거랑 여러분들 생각하는 아까 보여드렸던 좀 다른 그림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여러분들 꼭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참 계속 말씀드리지만 좀 분산 투자라든가 좀 시각을 넓힐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근데 어떤 포인트에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곤혹스러운 건데요. 예. 저희가 무슨 특별한 이 부분에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네. 일반적인 말씀드리면요. 제약이나 바이오 분야에서의 어떤 기술력이라든가 시장 지배력, 마케팅력이 차이가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2달 전인가 한번 보여드렸죠. 저희가 4차 산업 특징 할 때 네. 그때 보여드린 거를 제가 그날도 설명드리는 기억이 있는데요. 한 10개 정도의 우리 바이오를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바이오, 사물인터넷 이거 등등 해갖고요. 3D 프린팅, 우주기술, 신 재생에너지까지 해서 네. 다 바이오까지 했는데요. 기준은 한국이 기준입니다. 한국이요. 한국 기준이 100이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미국과의 비교인데요. 예. 한국은 100, 바이오는 미국 130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110도 아니고 130이라고 그러게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격차가 있다 없다는 그냥 시청자분들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특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보면 사물인터넷 우주계 이게 전부 다 4차 산업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첨단 소재 정도가 지금 우리나라랑 지금 그나마 미국이랑 좀 근접돼 있는 그 정도? 그러니까 나머지는 제가 보기에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현실이 되고 특히 블록체인, 우주 기술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차이가 크다. 컴퓨팅 기술 이런 것들 차이가 엄청 크다는 거를 여기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 수 있겠네요. 참 이런 기술력 차이까지 감안했을 때 위원님의 투자 아이디어도 또 궁금해지네요. 네, 몇 가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네요. 제가 이건 수년째 똑같은 이걸 말씀드립니다. 전 바이오 제약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 다만 이런 거죠. 이거 왜 그러냐? 고령화 사례라든가요. 그 의료 비용이 치솟는 건 누구나 다 고민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고 그랬고 그러다 보니 신약에 대한 뭐 새로운 어떤 의료 기술이 발달하면 신약을 개발해갔다는 수요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가 되겠고요. 바이오 시밀러 그리고 제네릭 상품은 카피 제품이 되겠는데 이런 제네릭 제품들을 통해서 전부 다 생명도 더 연장시키고 예. 어떤 통증에서 완화시키고 그리고 또 하나가 결국은 비싼 약값을 더 싸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가 바이오시밀러라든가 제네릭 상품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모두 성장세가 클 거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나라도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저도 듣고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연구 인력 자체는 또 짱짱하다 그러잖아요. 진짜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문제는 말이죠. 문제는 단점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단계별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최종 FDA 승인까지는 정말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가 되겠고요. 또 판매가 되면 뭐합니까? 그리고 판매를 또 미국 사람 큰 회사들 메이저들이 갖고 가고 그들의 입장에서 되기 때문에 거기서 매출까지는 많은 시간이 수요되죠. 그렇기 예.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한미약품 이런 데서 중간 이상점동에서 팔아버렸잖아요. 근데 팔아갖고 우리 돈이 엄청 버는 줄 알았는데 벌써 한 3, 4년 됐나요? 한미약품 사태가 있었잖아요. 예. 근데 보면 그쪽에서 최종 우리 돈이 다 받고 끝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마디마디 돈을 받는 건데 어느 최종 순간에서 포기하고 안 되니까 돈을 버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예. 주가 떨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 단계에서 해외 매체에 팔리더라도 소위 얘기해 보면 이렇게 캐시아웃 한다 이런 얘기 하지만 그것도 우린 끝난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한미약품 사례에서 경험했다는 것을 아시죠. 그러다 보니 특정 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애널리스트들도 평가를 좀 꺼리는 것이 현실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개별 기업, 개별 정보를 확실히 아는 분들은 사시면 되겠지만 특정 종목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같이 펀드라든가요, ETF로 분할해서 장기 매수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 이쪽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저의 지식의 한계일지 모르겠으나 웬만한 분 전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약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 아니면 의료진에 계시면 그분들은 본인 진짜 아는 회사가 있단 말이죠. 예. 아는 회사인데 친구인데 이게 정말 기술력이 될까? 그런 거 사시면 되겠으나 보통 분들은 제가 그게 될까란 기본적인 의구심을 좀 평생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펀드나 ETF 몇 개만 소개해주고 끝내죠. 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제가 이것도 뭐 금작년 말부터 계속했던 거죠. 이번 얘기 나올 때보다 코덱스 헬스케어입니다. 이게 물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고점 대비 10%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이 되겠는데요. 이거 왜 대안이 뭐가 있을까? 대한민국 것만 본다라면. 예. 왜냐하면 여기 헬스케어에는 일반 제약도 들어있고요. 바이오 회사도 조금씩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나아 보이겠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신약 제약보다 저는 병원에 대한 수요가 커진다는 전 확신을 갖고 있거든요.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지난 주말에 또 사삭지 효과 꾸준히 가는 거거든요. 네. 의료기기에 관련된 ETF인데요. 저는 이쪽이 오히려 더 현실성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ETF와 펀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역시 바이오 업종과 관련해서의 투자 아이디어 새롭게 좀 업데이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